자, 시행이란 말은 뭔가 해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우는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뜻이 나와 있는데 그냥 뭔가 해보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해요.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보는 행위죠. 그럼 요 말은 어떨까요? 사건. 와밤 와밤 뭐 있잖아 그거. 사건 25시. 너무 좋아해.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난 결과. 시행의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했더니 5의 눈이 나왔다. 라면 주사위를 던진 게 시행이고 5의 눈이 나온 게 사건인 거야. 벌어진 일. 시행을 했을 때 벌어진 일. 결과. 그걸 갖다 이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할 때 가끔 뭐 시행, 사건 이런 말을 선생님이 쓰더라도 그냥 요 정도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동전 하나를 던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 두 가지. 어떤 거? 앞면 아니면 뒷면,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동전을 하나 던지면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세 가지는 안 되나요? 동전이 섰어. 미쳤다. 던졌는데 섰어. 그럼 세 가지 아니야? 쓰러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일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발생 확률로 일어나는 그런 것만 취급하기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건 같은 경우에 같은 확률만큼 돼.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은 그냥 앞면 아니면 뒷면으로만 두 가지로 세기로 약속을 할 거고 주사위 던졌는데 벽에 기대가지고 약간 기우뚱하게 섰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사위도 그냥 6가지로 세기로 약속. 6가지 세기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사건을 했을 때 이 발생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같은 빈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동전 같은 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주사위 던졌는데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거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시행과 사건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말뜻입니다요. 뭐 이 정도는 중학교 때도 이제 다 배웠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사건이 한 종류가 아닌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했을 때 나오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각각 일어났을 때 이 경우의 수를 더해서 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의 수끼리 사건의 개수끼리 곱해서 세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보통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가지수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를 더해서 세는 경우에 대한 얘기고 곱의 법칙이라는 건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랑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 이런 얘기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자, 합의 법칙 즉 더해서 세야 되는 경우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A의 가지수랑 B의 가지수를 더해서 셉니다. 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속하여 일어날 때
이럴 때는 각각의 사건 개수만큼을 곱해서 세는 게 맞다라고 기준을 잡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지금 가온이가 티셔츠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지가 2개가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온이가 옷을 한 벌을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는 몇 종류나 생길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3 더하기 2로 써서 5가지로 셀 건가? 3 곱하기 2를 써서 6가지로 셀 건가? 이런 얘기. 너라면 몇 가지로 셀 거야? 6가지. 왜 6가지로 세죠? 왜 6가지로 세죠? 한 벌로 입는다는 그 말에 힌트가 있는 거지. 한 벌로 입는다는 건 티셔츠 하나에 바지를, 티셔츠 중에 하나를 입고 바지를 하나 입고, 그죠? 한 벌로. 이걸 5가지로 세는 사람은 변태죠. 티셔츠만 입고 바지 안 입고 그냥 나가는 거야. 아니면 바지만 입고 티셔츠 안 입고 그냥 나가는 거야. 이런 경우는 5가지가 되겠지만 티셔츠와 바지를 한 벌로 입는다는 건 티셔츠 하나에 바지 하나를 동시에 입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세야 되는 게 맞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그냥 말을 안 듣게. 여기 망우역에서 시청까지 갈 거야. 망우역 앞에서 시청까지 가는데 가는 버스가 3개의 노선이 있고 지하철로 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중간에 내리지 않고 그냥 딱 이제 타고 그 다음 시청에서 내리는 걸 할 때 직접 가는 버스랑 지하철이 각각 3개의 노선과 2개의 노선이 있어요. 이때 망우역에서 시청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5가지. 이건 왜 더해서 세죠?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탈 수 없으니까. 네, 동시에 탈 수 없죠. 굳이 타야 된다면 지하철을 타고 다리를 길게 뻗어 버스 창가에 얹어놓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타고 내리는 건 망우에서 타고 그냥 시청에서 내리는 걸 했을 때 갈아타는 거 없이 그럴 때는 더해서 세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은 어렵지는 않은데 혹시 착각하는 사람 있을까 봐. 또 예를 들면 그 책꽂이에 책이 4권이 있고 노트가 4권이 있는 거예요. 뭐 책끼리는 서로 다른 책이야. 노트도 다른 책이고. 이때 내가 문제를 이 중에서 한 권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 중에서 한 권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그럼 몇 가지일까요? 책을 뽑는 경우는 4가지 사건인 거죠. 노트를 하나 뽑는 것도 4가지 사건이에요. 그때 이 8개가 쭉 꽂혀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권을 뽑아봐. 그럼 몇 가지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야? 8가지 사건이죠. 이 8개 중에 그냥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8가지일 경우니까 4가지 더하기 4가지로 세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책 한 권과 노트 한 권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그럼 책을 뽑는 사건은 4가지, 노트를 뽑는 사건도 4가지인데 책 한 권과 노트 한 권을 뽑는 경우 16가지로 세는 게 맞겠죠. 각각의 사건을 곱해서 세는 게 맞죠. 왜?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달아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책 한 권 뽑고 노트 한 권 뽑고. 그죠? 사건이 연속하여 일어나는 경우지. 그럼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 마을이 3개가 있는데 여기 A 마을이고 B 마을이고 C 마을이 있어. 이때 A 마을에서 B 마을까지 가는 길은 2개의 길이 있답니다. B 마을에서 C 마을까지 가는 길은 3가지 길이 있대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A 마을에서 C 마을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A 마을에서 B 마을을 가는 사건은 2가지가 있는 거죠. B 마을에서 C 마을로 가는 사건은 3가지가 있다고. 자, 이때 A 마을에서 C 마을까지 가는 방법은 즉 이 2가지와 3가지를 더해서 셀 거야 아니면 곱해서 셀 거야 이런 기준인 거예요. 몇 가지가 맞을까요? 6가지, 그죠? 곱해서 세는 게 맞죠? A 마을에서 B 마을까지 가고 난 다음에 연달아서 B 마을에서 C 마을까지 가야 하므로
2 곱하기 3. 그러면 주사위 한 개를 연달아서 두 번 던졌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36가지죠. 곱해서 세야죠. 연속해서 던졌으니까. 맞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도 요 주사위가 6가지, 요 주사위가 6가지면 곱해서 36가지로 세야겠지. 그런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얘기야.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근데 여러분이 다 그냥 느낌으로 봐도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어떤 사건이 그런 일이 없을 때라면 각각 더해서 세는 게 맞고,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연달아서 일어날 때는 각각을 곱해서 세는 게 맞겠다. 이런 기준을 삼으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가지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주사위 문제를 다룰 때는 예를 들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 그럼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요? 첫 번째 주사위도 6가지고 두 번째 주사위도 6가지인데 이거를 그죠? 동시에 던졌으니까 이렇게 세는 게 맞잖아. 맞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36가지 세는 게 목표가 아니고,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 주사위의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다시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더니 그게 몇 가지야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니네 문제 읽을 때 띠리띠리 했을 때 하고 콤마가 딱 찍혀. 이게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전체 경우에 대한 거고, 실제로는 요 콤마 뒤에 있는 말이 몇 가지인지 세는 게 맞는데, 주사위 문제를 다룰 때는 첫 번째 주사위가 1일 때 그 조건에 맞도록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처럼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라고. 예를 들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하고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주사위 눈과 두 번째 주사위 눈으로 생각하고, 첫 번째 주사위 눈이 1, 2, 3, 4, 5, 6 바뀌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첫 번째 주사위를 1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주사위가 그럼 2가 되면 3, 3이 되면 2, 4가 되면 1, 5가 되면 없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대로 순서상 개념으로 써주면 좋겠다. 자, 바꿔볼게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눈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럼 3의 배수라는 거는 뭐가 있죠? 3, 6, 9, 12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제일 작을 때, 합이 제일 작을 때가 몇 개야? 2. 합이 제일 클 때는 12가 나올 때가 합이 제일 클 때죠. 그러니까 3의 배수 될 때 여기까지만 세면 되는 거지? 막 15를 세고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12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 6, 9, 12에 대한 것만 쓸 거고, 그러면 3이 될 때, 6이 될 때, 9가 될 때, 12가 될 때 써보면 3이 될 때는 첫 번째 주사위가 1이면 2, 2이면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이 될 때는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 6일 때는 없음. 9가 되는 경우는요. 1일 때. 첫 번째 주사위가 1일 때. 없죠? 그럼 2일 때. 없죠. 3일 때. 6, 4일 때. 5일 때가 6일 때가 3. 이렇게 생기고 12가 되는 경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요. 12가지 경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정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냐고 묻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그럼 뭐 기초는 다 됐네. 별로 말할 거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더해서 세냐 곱의 경우냐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너네들한테 설명하기에 내가 좀 불편하냐면,
지금 여기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선배들, 니네 바로 위에 선배들까지는 2학기 때 있었던 거야. 2학기 책의 맨 끝에. 그러면 2학기 책의 처음이 뭐였었냐면 집합이라는 걸 배웠어야 돼.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배운 거지. 그러면 집합하고 경우의 수가 연관이 돼서 좋은데 이게 교육과정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바꿔놓는 바람에 집합 개념 없이 경우의 수를 다뤄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불편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 집합 배운 사람이 있을까봐 하는 거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세죠? 공부해본 사람한테 얘기해. 공통수학 2에 해당되는 걸 배운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수학 하를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아주 기본이야. 이게 경우의 수에서도 기본이거든.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센다고. 이게 뭐예요? 집합 개념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또 설명해야 돼. A 합집합 B가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이야.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냐 세고 싶은데 A 원소를 세면 이만큼을 세게 된다고.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세면 이만큼을 센다고. 그러면 요 부분이 이게 교집합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공통. 여기 몇 번 세졌어? 2번. 2번 세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을 빼내야 된다고. 이 얘기가 경우의 수 셀 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야. 무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더해서 세는 경우에 대할 때 이게 합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이 가장 대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거나. 이런 표현이 합의 법칙의 기본 표현이고 곱의 법칙에 들어있는 기본 표현은 그리고 또는 동시에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표시가 얘야. 이고라는 표시가 얘야. 그러니까 집합 개념을 알면 또는이란 어떤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리고 세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 헷갈리게 되니까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라고 필기 나중에 해놓으란 말이야. 집합 자체가 또는이란 말로 읽는 거고 얘가 그리고라고 읽는 거야. 오와 아가 아니고 오와 and 그래서 이제 요런 원리란 말이죠. 2번 세지는 거를 빼야 된다고.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 지금 1부터 30까지의 숫자가 있어. 1부터 30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어. 오케이.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거야. 그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0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뽑을 때 라고 준 다음에 그 눈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고. 얘가 집합 사건 A고 얘가 사건 B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세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애들은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배웠던 내용에 의존해서 배워야 돼. 자, 그럼 한번 세볼게요. 맞게 세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A 사건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볼게요. 2의 배수 나오는 게 몇 가지 있겠냐? 10가지 있나요? 3의 배수 나오는 건 이게 10가지야? 2의 배수가? 15가지예요? 3의 배수는요? 10개. 그럼 25가지 경우인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2의 배수 뽑을 때 들어있던 숫자와 3의 배수 뽑을 때 들어있던 숫자 중에 겹치는 숫자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2와 3의 공배수들.
다른 말로 하면 뭐의 배수들? 6의 배수들은 여기서도 세진 거고 여기에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빼줘야 된다고. 2의 배수도 되고 그리고 3의 배수도 되는 거. 6의 배수 몇 가지? 5개. 5개. 사실은 이렇게 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라. 집합을 안 배웠지만 또는이란 말을 숫자 셀 때 항상 요거 세고 요거 센 다음에 겹치는 건 한번 빼준다. 선생님 겹치는 게 없으면요? 뺄 게 없으니까 안 빼면 되는 거야. 말을 바꿔볼게. 한 장을 뽑을 때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사건의 가짓수가 몇 가지일까요? 그럼 5의 배수가 몇 가지예요? 6개. 7의 배수는요? 4개죠. 그러면 5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되는 놈은 두 번이 세져야 되는데 5의 배수이고 7의 배수인 건 누구의 배수야? 35의 배수야.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이때 이렇게 세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은 또는이라는 걸 셀 때는 이거 세고 이거 센 다음에 겹치는 걸 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또는이란 말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거는 캡처를 하나 해놓을게요. 카메라를 가려가지고 됐습니다. 그럼 일단 찍어놓고 같이 보내줄게요. 자, 그럼 한번 실제로 문제를 한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많이는 못 풀어도 좋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한번 몇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자, 유형 1번을 보세요. 1076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일단 전체는 36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런 말이야.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의 양의 약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8의 약수 뭐 있냐? 1, 2, 4, 8. 그런데 아까 두 눈의 합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 2일 때고 제일 클 때가 12가 될 테니까 이 경우는 셀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일 때가 3, 2일 때가 2, 3일 때가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8이 되는 경우는 1일 때는 없어요. 그죠? 2일 때가 6, 3일 때가 5, 4일 때가 4, 5일 때가 3, 6일 때가 2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럼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078번 한번 답을 써보세요. 1078번 1부터 몇 가지 숫자가 있어. 자, 이때 10과 서로소인, 이것도 집합을 하면 내가 설명을 금방 해주는데 집합을 모르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10과 서로소인 숫자 몇 개입니까? 라고 했는데 서로소가 뭐죠? 10과 서로소란 말은 공통약수가 없는 숫자. 근데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들은 다 10과 서로소가 될 수 없죠. 5의 배수들도 10과 서로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집합 개념으로 그냥 할게. 10과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합니다.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세요? 난감하구만. (2의 배수를 A라고 생각할게. 나중 가면 금방 배우게 될 테니까.
문제를 순서 바꿔놔가지고 5의 배수를 B라고 할게. 그러면 2의 배수가 아니다를 요렇게 표시할게요. 혹시 이거 본 적 있니? 여집합 아닌 거 얘 뜻이야. 그리고 이거 5의 배수도 아닌 거니까 요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외계어가 시작되겠다.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A의 어떤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에 해당되는 원소를 빼면 A가 아닌 것의 개수가 생겨요. 요거 두 가지 아까 써준 거랑 다른 건 몰라도 집합 중에서 이 두 가지만 그냥 외워놓고 하자. 그러면 내가 세고 싶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얘는 전체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만큼 개수를 빼면 된다고. 요거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죠? 100가지죠? 전체 개수 100에서 요걸 빼줘야 되는데 요걸 지금부터 계산할게. 아까 했던 거야. 이거 읽어볼게. A가 2의 배수고 B가 5의 배수야. 그럼 2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거. 즉 요렇게 하는 게 2의 배수의 개수를 세고 5의 배수의 개수를 센 다음에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걸 빼준다. 이렇게 센다고.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개가 생기는 거죠? 50개입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몇 개가 되고요? 20개가 되죠. 근데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놈이 있어. 10의 배수들. 몇 개? 10개죠. 그래서 2의 배수가 되거나 5의 배수가 되는 놈은 60개예요. 따라서 100 빼기 얘가 60개니까 40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집합 개념을 안 하고 말로 설명해 볼게요. 이해가 얼마나. 이걸로 하면 뭐 누구도 그냥 이거 할 줄 안다면 아무 이견 없이 금방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써야 되냐면 그냥 말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 2의 배수도 아니어야 하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해. 그러니까 2의 배수 빼야 되고 5의 배수도 빼줘야 돼. 그럼 2의 배수가 50개고 5의 배수가 20개니까 이걸 빼줘. 그럼 70개를 빼니까 몇 개가 돼? 30개가 되는데 2의 배수랑 5의 배수 셀 때 50개, 20개 셀 때 여기에 겹쳐서 세진 놈이 있을 거야. 누가 겹쳐서 세진 놈이야? 10의 배수가 겹쳐서 세졌으니까 그거 10개를 빼줘야겠구나. 그러니까 60개가 2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놈이니까 60개를 빼면 40개가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말로 얘기한 거야. 근데 조금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노란 글씨에 해당되는 건 잘 지금 이해가 안 된 사람도 캡처 해놓을 테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또는은 저렇게. 아닌 거는 전체에서 인 거를 뺀다. 라는 두 가지 개념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놈이야. 요거는 캡처 해줄게. 그래서 이제 집합 없이 배우면 이런 결과가 생기죠. 지금 아마 이게 뭔 말이야 이럴 텐데 안 그럼 아까처럼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니까 2의 배수 빼주고 5의 배수 빼줘야 되는데 겹친 놈이 있으니까 그 놈은 다시 두 번 빼줬으니까 한 번 넣어줘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자, 오케이. 또 다른 문제 하나를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 많이 해봤다. 1079번. 안타까운 건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이걸 시험에 낸다는 얘기죠.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흔히 말하는 노가다 문제입니다. 노가다 문제인데 원칙을 하나 가지고 노가다 쓰세요. 일단 적어줄게. 방정식 형태나 부등식에서 그 순서상 개수를 셀 때, 그때는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찾게 되는데, 이 대입하는 원칙이 개수가 큰 문자 기준으로 바꿔가면서 대입할 거예요. 개수가 큰 문자 기준으로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찾아라. 방정식 형태도 그렇고 부등식 형태도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보여줄게요. x, y, z 중에 이게 중학교 때 이렇게 나온 거지. 1원짜리 사과가 있고 1원짜리 지우개가 있고 2원짜리 볼펜이 있고 3원짜리 샤프가 있다. 네. 그거를 개수 합쳐서 10개, 그러니까 10원이 되게끔 하려면 x, y, z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 니네 중학교 때 하는 거죠. 뭐 100원짜리 과일, 뭐 500원짜리 과일 몇 개씩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개수가 제일 큰 게 어떤 문자야? z. z를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가다 뛸게요. 이제 z가 자연수니까 제일 작아봤자 1이니까 z가 1일 때, z가 1이면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되죠?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상 맞출게. 근데 그때도 둘 중에 누가 개수가 커? y. 그러니까 y가 1이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y가 1이면 5가 돼야 되죠. y가 2면요 3이 되죠. y가 3이면 1이 되죠. 더 이상 없죠? 그러면 3개, z가 1인 경우에 3개가 생긴다는 게 5, 1, 1, 3, 2, 1, 1, 3, 1 이렇게 세 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쌍이 생긴 거죠. 그런 다음에 다 셌으면 이제 z가 이제 2일 때 이렇게 순서대로 z가 2가 되면 x 더하기 2y가 4가 돼요. 그러면 y가 1일 때 x는 2가 되는 거죠. y가 2가 되면 x가 0이 돼야 되는데 그건 자연수가 아니라서 못 쓰죠. 한 개죠. 그러니까 2, 1, 2 한 개입니다. 그럼 z가 3일 때는 어떨까요? 상상할 수 있어? z가 3이면 x 더하기 2y가 1. 그러면 x 대신 y 대신 최소한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4개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형태는 개수가 큰 문자 기준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0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z가 0일 때,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렇게 바꿔가면서 써야 됩니다. 이해돼? 자, 됐어요. 그게 이제 1081번이 그 문제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세 종류의 지폐가 있어. 이걸 가지고 각각 적어도 한 장씩 사용한다는 게 자연수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34,000원짜리 물건을 살려고 해. 그럼 일단 한번 바꿔볼게요. 원칙은 지우지 말고. 그러면 1000원짜리를 X개 산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5000원짜리를 Y개 쓴다고 생각해. 그 다음 만원짜리를 Z개 사용한다고 해. 그랬을 때 34,000이 된다는 얘기는 1000X 5000Y 1000Z 이렇게 해서 34,000원을 만들어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0 3개씩 다 지우면 X 5Y 10Z가
34 단 x, y, z가 각각 하나 이상은 쓴다고 했으니까 자연수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지. 이제는 아까처럼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z가 1일 때 그러면 x 더하기 5y는 24가 되고요. 그럼 y가 1이면 19, 2면 14, 3이면 9, 4면 4, 5면 될 수가 없고요. 선생님 왜 개수가 큰 쪽을 기준으로 하나요? 개수가 큰 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중간에 되지 않는 경우를 계속 만나게 돼. 그럼 쓰고 안 되네 지우고 또 쓰고 안 되네 지우고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불편한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되는데 x를 기준으로 해봐. x가 1이면 x를 만약에 기준 썼어. x가 1이면 5y는 23이니까 y는 5분의 2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연수가 안 되잖아. 또 버려야 된단 말이야. 써놓고 나서. 근데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쓰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z가 2면요. x 더하기 5y가 14가 되니까 y가 1이면 9, y가 2면 4 이걸로 끝나게 되죠. z가 3이면요. x 더하기 5y가 4가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역시 4개, 2개에서 6개 이렇게만 세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형태는 개수가 큰 쪽 숫자를 바꿔가면서 나머지를 구해간다. 기준 되죠? 적어 두시고 그 박스에다 적어도 돼요. 아니면 노트에다가 그냥 한 줄씩 옮겨 적어도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마다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전체 설명할 때 한꺼번에 모든 예를 할 수가 없어. 영어에서는 똑같은 문제 없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쌓아서 너네들이 활용해야 돼. 그게 어려운 점. 문제 자체는 안 어려운데 이렇게 이런 유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안 준다고. 조금씩 바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그냥 기본 기준만 좀 해. 그 다음 유형 3번 1083번을 한번 해볼게요. 제목을 안 읽고 할게.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없애려고 그냥 문제만 할게. 세 자리 자연수 중 지금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냥 뭐 이건 할만한데 그러면 선생님 문제 쓸 때 그냥 직접 풀어버리세요. 세 자리 자연수 중 100의 자리는 세 자리 자연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 100의 자리는 현재 3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홀수래요. 그렇다면 몇 개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자릿수를 만들려면 여기도 써야 하고 동시에 여기도 써야 하고 동시에 여기도 써야 하지. 그러니까 각각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경우의 수를 각각을 곱해서 센다 라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 세 자릿수를 쓰려면 이것도 써야 하고 동시에 얘도 써야 하고 동시에 얘도 써야 돼. 이게 사건 A, 사건 B, 사건 C인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사건의 가지수를 곱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100의 자리에 3의 배수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죠? 3가지죠. 여기에 홀수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여기에 홀수 들어가는 경우는 5가지죠. 그래서 지금 원하는 대로 만드는 숫자의 종류는 75가지 뿐인 거죠. 이걸 다 써보면서 75개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왜 공식처럼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일일이 쓰면 되긴 하는데 그걸 너무 많아서 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다 하는 의도야. 1200가지인데 다 써볼 거야? 안 되잖아. 시간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87번 120과 180의 양의 공약수 중 120과 180의 공약수 중
5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그럼 얘랑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면 공약수를 찾을 수 있죠. 120과 180의 최대 공약수를 찾읍시다. 120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2의 세제곱과 3과 5입니다. 그 다음 180의 약수를 한번, 인수를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공약수를 찾을 때는 항상 최대 공약수를 먼저 생각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찾아볼게.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이 있어. 이러면 최대 공약수 쓸 때 어떻게 쓰지? 최대 공약수 쓸 때 이거 이미 우리 인수분해 할 때부터 얘기해 준 거야. 2는 제곱이 공통이죠. 2의 제곱이 있고 세제곱이 있으면 제곱까지가 공통인 거야. 3하고 3의 제곱이 있다면 3 하나가 공통인 거고 5, 5니까. 자, 그러면 이게 최대 공약수인데 이거의 약수들 개 많죠.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저 알았는데. 자, 공식점 써줄게요. 이 n의 약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이걸 소인수분해해. 그래서 A의 몇 제곱, 뭐 B의 몇 제곱, C의 몇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때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선생님, 1은 왜 더하나요? 2의 세제곱은 1과 2와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의 거듭제곱들의 약수들은 1, 2, 4, 8 이렇게 될 때 여기 2의 0제곱이라고 하죠, 보통. 2의 1제곱. 그래서 여기가 지수가 3이면 실제로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약수의 개수가 총 몇 개죠? 약수의 총 개수는 3. 2 더하기 1. 여기 1이야. 그럼 여기 몇 개? 2. 여기는 2. 그래서 12개의 약수가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약수의 개수고 그 중에 5의 배수 세는 법이야. 5의 배수가 되려면 얘를 갖고 있어야 되지 무조건. 맞아요? 얘들은 5의 배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5는 제하고 나머지 것만 보라고. 얘 가지고 몇 개 만들 수 있죠? 3, 2, 6. 그죠? 네. 그 중에 5의 배수는 6개만큼 존재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일단 공약수, 개수를 세고 싶으면 소인수 분해하세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 그래서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1 더하는 이유를 얘기해줬어. 그만큼이 약수의 총 개수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요거 12개 중에서 이런 말이야. 5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5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있다고 치고 요거 가지고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6개. 오케이? 6개. 자, 약수의 총합도 써주겠습니다. 약수의 총합 공식이에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1, A 제곱 차례를 써서 어디 나올 때까지? A의 알파 제곱 나올 때까지. 그 다음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B의 베타 제곱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C의 0제곱, C의 1제곱, C의 제곱 해가지고 C의 감마 제곱 나올 때까지. 예를 들어 120이란 숫자를 보고 120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120을 소인수분해 해서 2의 세제곱 3 곱하기 5 이렇게 나오죠. 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한번 불러볼 수 있겠냐 이제? 약수 개수는 4 곱하기 2 1제곱이야. 2 곱하기 2 그래서 몇 개가 돼? 16개가 되죠. 약수의 총합을 계산해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잘 들어. 약수의 총합을 구해봐 라고 하면 요걸 보고 1, 2, 2의 제곱해서 어디? 2의 세제곱 나올 때까지 곱하기 얘는 1, 3 이걸로 끝났죠? 3의 1제곱까지니까 5도 1제곱까지니까 1,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12, 14, 15 곱하기 4 곱하기 6 이게 바로 약수들의 총합이 됐다. 그래서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유형 4까지만 공부를 했어. 오케이. 오늘 노트는 생략을 할 것이고 숙제는 부등식 아까 남은 거 전체 하고 유형 4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번호를 못 적을 것 같고 부등식 나머지 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요만큼 하시면 돼. 자, 오늘 여기까지요.